예상을 뛰어넘은 활약에 더해 예비 자유계약 선수 프리미엄까지 더해졌다. 외야수 김호령의 연봉이 크게 올랐다. 기아는 15일 2026 시즌 선수단 연봉 계약을 모두 발표하며 김호령의 연봉을 2억 5천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8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212.5% 인상된 금액으로 데뷔 후 처음으로 억대 연봉에 들어섬으로써 그의 가치가 공식 인정받았다. 김호령의 연봉 인상률은 300%를 기록한 투수 성영탁, 3천만 원 1억 2천만 원과 252.9%의 내야수 오선우, 3,400만 원 1억 2천만 원에 이어 팀 내 세 번째로 높다. 김호령은 지난 시즌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105 경기에 나선 그는 0.283의 타율, 332타수 94안타과 6홈런 39타점을 기록했다. 출루율 0.359과 장타율 0.434을 합친 OPS는 0.793이었다. 시즌 시작 전만 해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5월 중순부터 1군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주전 자리를 차지했다. 오픈 스탠스에서 클로즈드 스탠스로 타격 자세를 바꾸면서 그의 타격은 완전히 달라졌다. 지난해 7월 5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 경기에서는 데뷔 첫 멀티 홈런이자 첫말로 홈런까지 터뜨렸다. 흠잡을 데 없는 중견수 수비는 리그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호령의 연봉 인상은 어느 정도 예측된 결과였다. 핵심은 인상 규모에 있었다. 여기에 추가된 변수는 바로 자유계약 선수 자격이었다. 2015년 1군에 데뷔한 김호령은 이번 시즌 끝으로 첫 FA 자격을 얻을 수 있다. 1군 등록 일수 여유가 충분해 풀타임을 채우지 않아도 조건을 만족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K리그 FA 시장에서는 A급 선수를 영입할 시 원소속 구단의 20명의 보호 선수의 한 명과 전년도 연봉의 200%를 배상해야 한다. 현금만을 원한다면 전년 연봉의 300%를 지급해야 하며 B등급의 경우 보호 선수 25명 외 1명과 전년 연봉 100% 또는 현금만으로는 전년 연봉 200%를 보상해야 한다. C등급은 전년 연봉의 150%만 배상하면 된다. 모든 등급의 보상액이 전년 연봉에 따라 정해지므로 예비 FA 선수의 연봉 상승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구단이 예상치 못한 이적에 대비해 보상금 규모를 확대하는 전략으로 김호령의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적용되었다. 기아 구단 관계자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여러 성과와 변수가 겹치면서 그는 데뷔 후 첫 억대 연봉을 달성했을 뿐 아니라 2억 원을 한 번에 넘겨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아의 2026 시즌 연봉 재계약 대상자 48명 중에서 급여가 오른 선수는 김호령을 포함해 25명이다. 동결과 감액은 각각 7명, 16명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주목을 받은 김도영은 5억 원에서 50% 줄어든 2억 5천만 원의 재계약을 완료했다. 연봉을 인상해주는 것이 팀에 이로울까? 아니면 억제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 기아 타이거즈 프런트의 계산기가 여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026 시즌 연봉 협상을 앞둔 외야수 김호령을 둘러싼 행복한 고민이자 복잡한 딜레마가 펼쳐지고 있다. 단순히 지난 시즌의 성과에 대한 보상 문제가 아니다. 이번 연봉 협상의 결론이 예비 FA인 김호령에게 A등급이라는 족쇄를 채울지 아니면 C등급이라는 날개를 달아줄지를 가르기 때문이다. 총성이 없는 FA 전쟁은 이미 연봉 협상 테이블 위에서 시작된 상태다. 김호령에게 2025년은 야구 인생의 정점을 찍은 한 해였다. 타율 0.283, 6홈런, 12도루. 11년 동안 붙어있던 불완전한 선수라는 낙인을 지우고 공격과 수비를 겸비한 중견수로 탈바꿈했다. FA 자격 획득이 1군 등록일 2일 부족으로 1년 연기됐지만 시장 상황을 보면 오히려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금 K리그에서 센터라인, 특히 믿음직한 수비력을 가진 중견수는 정말 비싸다. 하나 이글스 등 외야 강화가 절실한 구단들은 필사적으로 적절한 선수를 찾고 있다.
호령존이라 불리는 리그 최고 수준의 수비력에 만약 올해 그가 목표로 한 대로 3할에 가까운 타격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면 김호령은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눈을 돌려보자. 기아는 다가올 스토브리그에서 비교적 숨고를 여유가 생겼다. 올해처럼 대규모 외부 영입 경쟁이 예상된 것과 달리 내년 시장은 상대적으로 차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여유가 곧 안심은 아니다. 오히려 내부 보강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그 핵심에는 주전 포수 김태군과 중견수 김호령이 자리한다. 특히 김호령은 기아가 간신히 확보한 주전 중견수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신인 김민규 등을 키우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만 당장 필요한 성적을 위해서는 김호령의 경험과 수비가 절대적이다. 기아로서는 불확실한 외부 영입보다 확실한 자사 선수인 김호령과 김태군을 확보하는 것이 내년 시즌 준비의 핵심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호령을 확보할 전략이다. 이때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FA 등급제다. A등급 선수를 영입하려면 보호 선수 20명 외 1명을 포함한 보상 선수와 전년 연봉 200%를 내야 한다. 다른 구단에게는 큰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반면 C등급의 경우 보상 선수 없이 전년 연봉의 150%만 지불하면 된다. 이적의 길이 훨씬 열려있는 것이다. A등급은 최근 3년간 구단 내 연봉 상위 3위 이내이며 전체 리그에서도 연봉 순위 30위 안에 드는 선수다. 연봉이 8천만 원에 불과한 김호령에게는 다소 거리가 있다. B등급은 최근 3년간 구단 연봉 상위 10위 이내이면서 전체 순위 60위 이내인 선수다. C등급은 최근 3년간 구단 내 11위 이후거나 전체 61위 이후 혹은 나이가 35세 이상인 선수다. 조상우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 애매한 A등급은 선수에게 큰 족쇄가 된다. 반대로 김호령이 C등급을 확보하게 된다면 수요가 많은 시장 상황에서 이적 가능성은 크게 높아진다. 요즘 돈은 큰 부담이 아니다. 보상 선수 제도가 훨씬 더 큰 장애물이다. 기아의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이 이곳이다. 김호령을 확실히 잡아두려면 역설적으로 이번 협상에서 파격적으로 연봉을 올려 그를 A등급까지는 어려워도 최소한 B등급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른바 방어적 연봉 인상이다. 기본 연봉이 8천만 원으로 너무 낮아서 그조차도 상당히 높은 인상률이 필요하다. 돈을 더 주니 다른 생각 말고 남아 달라는 뜻이자 다른 구단의 영입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전략이다. 김호령은 나이가 비교적 많아 보상 등급이 불리해지면 이적하기 매우 어려워진다. 오히려 그의 입장에서는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연봉이 낮은 것이 유리하다는 의미다. 반면 김도영의 연봉을 깎았던 원칙을 유지해 적정한 수준의 인상으로만 그친다면 어떨까? 김호령은 보상금 부담이 적은 등급을 수용하며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누릴 수도 있다. 선수의 입장에서는 당장 1, 2억 원의 연봉 상승보다는 장래의 큰 이득을 위해 적은 인상률을 선택하는 기이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기아는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단 한 번도 원칙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최영우에게도 김도영에게도 예외는 없었다. 그야말로 철저한 원칙을 끝까지 지켜왔다. 비교적 여유로워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심각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기아의 겨울입니다. 과연 기아는 김호령이라는 확실한 내부 자산을 지키기 위해 어떤 수를 쓸 것인지 KBO는 지난 11일 연봉 조정 신청 선수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이미 모든 연봉이 결정됐음을 의미한다. 김호령의 연봉 계약서에 기재될 금액, 그 숫자에 내년 기아의 스토브리그 국면이 좌우될 것이다.